자, 요거 일단 그래프로 그려야겠죠? 맵플롯립, 파이플롯, SPLT, 시본, SNS. X는 프레임 넣고요. Y는 타겟 넣겠습니다. 자, 요거는 하나 꺼냈어요. 2차원 데이터는. 이렇게 안 되네. 이렇게 할게요. 자, 그래서 보면은 어쨌든 얘가 여러분들도 선 그을 수 있겠죠. 대칭 구워도 이렇게 그으면 되겠다. 근데 이제 우리가 눈대중으로 그으면 사실 미세한 차이로 성능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컴퓨터한테 찾으라고 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자, 여기서 이 표준화는 좀 해야 됩니다. 그래프 제대로 그리려면. 여기서 표준화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를 2차원으로 꺼내와야 되겠네요. 다시 2차원 꺼내서 표준화하고 1차원으로 바꿔야겠어요.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아니다. 요거는 자 그냥 한 번에 꺼내 오겠습니다. 이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꺼내서 한 번에 할게요. 한 번에.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넘파이 어레이를 쓰실 수 있는 분들은 그냥 쓰시면 되는데 판다스만 쓸 수 있으면은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꾸는 게 좋습니다. 순서대로 length 1, weight,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꾼 거예요. 자, 그 다음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데이터 프레임이면은 데이터에다가 데이터 프레임 넣고 x는 length, y는 weight. 자, 해서 똑같이 그려졌는데 이제 x축, y축이 표준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선을 하나 그릴 건데, 자, 제가 그냥 아무거나 찍어서 한번 그려볼게요. 펑션을 하나 만들고 1차 함수를 만들 거예요. my풍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눈대중을 한번 해볼까요? 6쯤에서 눈대중이 좀 힘드네. 자, 그냥 아무거나 그려보겠습니다. 한 3분의 1? 기울기를 3분의 1로 잡은 그 1차 함수를 하나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부터 대충 한 4까지. 자, 마이너스 2부터 4까지인데 이게 좀 촘촘해야 직선처럼 나타날 거기 때문에 이거를 레인지로 해서 0.1씩 증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x 어레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안 되나? 리스트로 해야 되나? 자, 레인지 이게 안 먹네요. 자, 그럼 여러분 이거 그냥 따라 하세요. 넘파이를 하나 쓰겠습니다. mp.arrange 해가지고 마이너스 2, 4, 0.1로 하면은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0.1 간격으로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자, 얘를 펑션에다 넣으면은 그 x에 대한 y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y는 y 폰에다가 xar를 넣어주시고, 이거 그냥 x라고 할게요. 그래서 요거 x축에 그려주고 요거 y축에 그려주면은 직선이 하나 나올 겁니다. 라인 플랫.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런 폰이 하나 그려졌죠? 근데 이제 제가 구한 거는 조금 벗어난 것 같아요. 데이터를 조금 기울기가 더 세워졌으면 좋겠죠? 그래서 5분의 3? 그럼 조금 더 올바른 선을 찾았죠? 이거를 제가 바꿔가면서 하면은 최대한 올바른 선을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눈으로 확인하는 거라서 실제로 이게 가장 최적의 선인지는 몰라요. 근데 어쨌든 이런 선을 찾는 게 목표다. 요 5분의 3이 나름 괜찮은 값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걸 계속 변경해 보면서 이 선을 그려봅니다. 자, 근데 이제 당연하게도 저희가 학습을 시키잖아요. 이 학습된 코드 일단 따라치지 마시고 일단 한번 보시고 제가 올려드릴 거니까. 자, 선형획이라는 모델 자체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거 진행할게요. 자, 그러면 이 LR이 모델인데 이 핏을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가 내부적으로 이
아까 제가 보여드린 요 기울값을 넣어봅니다. 넣어보고 이거 아닌 것 같아서 바꿔보고, 넣어보고 바꿔보고, 넣어보고 바꿔보고, 넣어보고 바꿔보고, 이거를 내부적으로 계속 해요. 그래서 최적을 찾아요. 페이스를 하면.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하면은 이 리니어 리그레션이라는 모델은 기울기, 최적의 기울기 값을 찾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만 넣어주면은 그 기울기에 맞게 X 값과 Y 값을 선택을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실제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여기는 제가 일단 보여드릴게요. 이 모델 LR이죠. 얘한테 코에피션이라고 해서 이게 뭐 개수라는 의미인데 개수가 또 기울기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보시면은 322.13718 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좀 맞나? 뭐 스케일이 안 된 것 같다. 자, 여러분 요거는 지금 스케일이 안 된 상태에서 학습된 것 같아서 자, 여기서 했던 걸로 한번 할게요. 아니다. 스케일을 또 해야 되네. 자, 트레인 한 번만 할게요. 하게. 이게 맞나? 자,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뭐냐면 그 모델이 찾은 최적의 기울기예요. 그래서 얘를 아까 우리 만들었던 여기에 넣으면 되는 거죠. 자, 역시 좀 이상한데? 자, 얘는 지금 값이 스케일링이 안 된 상태로 지금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왜 그러지? 뭔가 놓친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셀이 밑에 스캔? 그거보다 더 위에 올라가 있어서 반영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일단 요게 문제가 아니라 322면은
자, 이게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뭐 좀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최적의 기울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기울기를 제가 여기다 넣어서 그리면 그 직선이 하나 여기서 다시 그려지겠죠. 지금은 5분의 3 그냥 제가 넣은 건데 이 직선이 이 기울기를 반영한 직선이 그려지게 될 거고 그게 최적의 기울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선형회귀라는 거는 결국 이 선을 찾는 건데 이 선을 결정하는 두 가지 요소가 하나가 기울기고 또 하나가 이렇게 아까 제가 지금 여기서는 반영을 안 했는데 절편이라고 해서 또 하나의 그 값이 하나 있어요. 더하는 거. 요 두 개를 찾는 거예요. 이 두 개를 가지고 그래프를 계속 바꿀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내부적으로 보면 진짜 별거 아닌 거죠. 그리고 이 x는 뭐가 되겠어요? 특성이 되겠죠. 길이가 들어오면은 그 길이에다가 기울기 곱하고 나중에 절편이라는 것을 더하거나 빼면은 무게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 식을 통해서 그냥 우리가 무게를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함수 관계인 거죠. 자, 그래서 내부적으로 일단 그런 컨셉이라고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일단 첫 번째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데이터가 요런 패턴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직선으로 충분히 데이터를 오차가 좀 있긴 하겠지만 예측은 가능합니다. 자, 근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아까처럼 약간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이러면 물론 직선으로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하지만 뒤로 갈수록 노란 선은 이렇게 추세가 이렇게 가는데 빨간 선은 여전히 직선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뒤쪽에서는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1차 함수로는 직선밖에 그릴 수 없기 때문에 다항 함수, 그러니까 다항회귀 말고 단항회귀 특성을 한 개만 사용하면은 이거를 이 노란 선을 제대로 추적할 수가 없어요. 대신 2차 함수는 우리가 이렇게 포물선을 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2차, 아까 저희가 2차식을 하나 만들어서 했었죠. 랭스를 제곱해가지고. 그럼 얘가 이렇게 그려지는 선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모델이. 그럼 훨씬 잘 학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 녹색으로 여기는 자, 위좀 되는 생선은 무게가 몇입니까? 라고 하면은 요 추세를 반영해서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겠죠. 요 y값을. 그래서 요 개념이에요. 그럼 다항회귀를 썼을 때 성능이 올라가는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시간이 자, 요거까지만 할게요. 마무리는 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다항회귀를 과도하게 하면 왜 성능이 떨어지는지까지만 같이 볼게요. 자, 만약 데이터가 이렇게 또 돼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2차 함수로도 요거를 좀 표현하기 힘들죠. 이렇게 가면은 오히려 이 지점부터는 굉장히 정확도가 떨어질 거예요. 자, 대신 우리가 다항회귀에서 차수를 3차로 올리면 이 차수가 한번 올라갈 때마다 선이 이렇게 꺾어지거든요. 아시겠지만.
원래 이제 3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죠. 그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모르시는 분들은 혹시라도. 자, 그래서 이렇게 가다 이렇게 꺾는 것까지 표현을 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3차식으로 하면. 4차식으로 하면은 또 이렇게까지 가요. 5차식으로 하면은 이렇게까지 가요.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차수를 엄청 올리시면은 데이터가 만약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하면은 이런 모양의 그래프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그래프를 만들어서 정확히 예측할 수 있어요. 거의 99%. 왜냐면은 차수가 높으면 곡선을 이렇게 많이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 패턴에 대해서도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노란색 X표는 학습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는데 뭐 이런 녹색을 이제 테스트 데이터라고 가정하면은 실제 이 녹색이 실제 값은 여기인데 모델은 예측을 여기로 하겠죠. 같은 X 위치니까. 그래서 오차가 이만큼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럴 때는 파란색으로 직선을 긋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죠. 자, 그래서 다항회기는 성능을 일정 수준까지는 올릴 수 있는데 과도하게 하면은 너무 그 학습용 데이터를 너무 디테일하게 학습용 데이터에만 맞춰져 가지고 일반적인 다른 상황에서는 대응을 잘 못해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차수를 너무 높이면 과대적합이 일어나는 거죠. 과대적합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항회기는. 자,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항회기는 이런 이유 때문에 성능이 떨어진다고 봐야죠. 왜냐면은 학습 데이터에만 잘 맞추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측하라고 하면 못 맞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능이 떨어지는 거고요. 다항회기를 유의미하게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차수를 적당히 높이셔야 됩니다. 적당히. 너무 많이 높이면 이거를 데이터를 다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되고 적당히만 하면은 뭐 직선이 되거나 아니면은 이런 느낌으로 러프하게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정확도는 좀 떨어지지만 일반적인 성능은 좀 더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는 마지막 이 빨간색 선을 지금 굉장히 꾸불꾸불하잖아요. 근데 이 차수를 유지하면서도 이 꾸불꾸불한 이 정도를 조금 우리가 필 수 있어요. 이렇게 피는 거를 우리가 이제 규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성능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데이터를 잘 따라가니까. 너무 따라가면은 학습 데이터에만 맞춰진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하락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차수를 낮게 잡거나 규제를 한다. 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이제 규제라는 거는 우리가 수치로서 규제를 할 수가 있는데 이 규제를 적용한 선형 회기를 같이 진행을 할게요.